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이철 의원님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철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보다 적극적으로 좀 소신을 좀 피력해 주십사라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뭐 상당 부분 그런 말씀도 많이 주셨고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제가 그 서면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전 후보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렇게 국무총리 후보자의 면담 자리입니다. 인사권을 갖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고 하는데 장관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에 온 답변은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외부에 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만 총리직 수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오늘 오전인가에 수정 답변이 왔어요. 수정 답변은 이런 겁니다. 선거 기간 중 국민께 약속드렸던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인사권을 붙여서 말씀하신 적은 없음. 우리 헌법상 국무위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음. 이렇게 돼요. 혹시 총리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 인사권을 가진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운운하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들은 말씀은 물론 인사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사권을 가진 책임 총리 이런 말씀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님에 대한 또 신뢰의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수정을 하는 게 옳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제가 네. 들은 말씀을 하자면 거기 나온 대로 선거 때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얘기했는데 잘하겠다. 총리 후보자께서 잘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 소신껏 잘해달라. 이런 말씀이지 인사권을 가진 책임 이렇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래야지 국민이 직접 뽑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건 당연히 마땅하신 말씀이신데 우리 헌법의 78조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라는 전제를 붙여놨는데 그 헌법 조항을 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 제청권이 또 부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사권과 제청권을 꼭 이렇게 충돌하는 걸로 보지 말고 인사권, 포괄적인 인사권 안에 일부로 제청권이 있는 거라고 하면 제청권을 정확하게 행사하는 게 저는 총리 헌법 만든 취지에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 헌법이 처음에 재헌헌법 할 때 이 총리가 들어가는 과정이 약간 어색해서 이게 뭐 일종의 뭐 야합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적극적으로 잘 해석하면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저는 신의 한 수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앞에 이 총리 청문회 거치신 분들 속기록을 보니까 다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실제로 다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건 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청권과 인사권은 충돌하지 않으니 제청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고 특히 해임 건의권만 저는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국무위원이 총리가 봤을 때 일을 제대로 못할 때는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내각이 통할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동의하십니까? 예. 자, 또 하나는 적극적인 여론 수렴과 전달하는 게 전 총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총리도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보는 편인데요. 연설을 대독하는 일방 총리가 아니라 소통하는 쌍방 총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특히 국회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총리가
국회랑 긴밀하게 접촉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황교안 총리 시절입니다. 당시 이 총리 비서실에 있는 어떤 분이 지인이라 야당 초선들과 총리랑 미팅을 한번 하시죠 이랬더니 아이 뭐 건의드리겠다고 했는데 유야무야 한 번도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총리가 뭐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야당 국회의원들과 좀 긴밀하게 소통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레이건 대통령과 관련된 책을 보니까 취임 100일 동안에, 이건 물론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취임 100일 동안에 49차례, 49차례 야당 국회의원을 만났고 총 따져보니까 467명의 국회의원을 만났다는 겁니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만 뭐 꼭 그래라는 법은 없잖아요. 총리가 저는 적극적으로 야당 국회의원들 만나는데, 또 뭐 여당 국회의원들 만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책임 총리라고 불렸던 이해찬 총리가 회고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월요일마다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꼭 2시간씩 오찬을 했다고 하고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알고 부통령과 매주 점심을 먹으면서, 매주 1회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 취미생활까지 다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도움이 되고 총리도 도움되니까 주 1회 저는 오찬 자리 정도는 꼭 하셔서 의원들 만나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는 것도 전달도 하시고 또 대통령의 속내도 좀 받아주시고 이런 거를 좀 제도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과 그런 약속을 좀 받아내실 생각 없으십니까? 비슷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좀 생각해보고 답을 주시겠다 그런 거였습니까? 네, 그런 말씀도 없었고요. 네, 그냥 분위기 좋게 하는 얘기 정도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총리 청문회 때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지다라고 해서 좀 그 부분은 좀 따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총리와 대통령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거는 국정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청와대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이 청문회를 시청하고 있다면 그런 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야당 국회의원들과 자주 만나야 되는 거는 뭐 다 동의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게 국무총리 행정규칙이죠. 훈령으로 당정협의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의 제3조에 보니까 당정협의 업무라는 걸 규정해놓고 법안이나 정책들을 낼 때는 여당과 협의를 하라 이렇게 강제해놓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뭐 처음 생길 때는 정부가, 특히 또 청와대가 여당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렇게 반대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제도는 잘 운영하면 도움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당정협의 대상에 야당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요. 지난주에 대통령과 여야당 원내대표 만난 자리에서도 바로 그게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같이 참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실무선의 합의로는 대통령께서 참석 못하실 때는 총리가 그 자리 가는 걸로, 주로 회의체 형태입니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의뿐만이 아니라 비공식 소통. 저녁에 총리 공간이 삼청동에 있으니까 삼청동이나 인사동 근방에서 좀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저도 공간에 가서 막걸리 한잔 총리랑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당정협의 운영 규정 관련해서요. 규정을 보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걸 담당하게 해놨던데, 기왕에 내용 있는 소통을 좀 하려면 저는 국무조정실장으로 담당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뭐 정책 얘기도 좀 하고, 또 국무조정실장이 알아야 차관회의 주재할 때 또 널리 전파할 수도 있는 거라, 기왕에 이걸 좀 개정한다, 개정해서 야당도 당정협의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면 담당자도 총리 비서실장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장으로 좀 바꿔주시는 건 우선 훈령이니까 뭐 금방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기왕이면 뭐 이게 국무총리 훈령은 행정규칙이니까 약간 법규 쪽으로 조금 격상을 시켜보는 건 어떠냐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영 정도는 가는 게 저는 온당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총리가 잘 되면 저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총리 역할을 모색하는 명실상부한 책임 총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얼마 전 후보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렇게 국무총리 후보자의 면담 자리입니다. 인사권을 갖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고 하는데 장관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에 온 답변은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외부에 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만 총리직 수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오늘 오전인가에 수정 답변이 왔어요. 수정 답변은 이런 겁니다. 선거 기간 중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님에 대한 또 신뢰의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수정을 하는 게 옳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제가 네. 들은 말씀을 하자면 거기 나온 대로 선거 때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얘기했는데 잘하겠다. 총리 후보자께서 잘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 소신껏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철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보다 적극적으로 좀 소신을 좀 피력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뭐 상당 부분 그런 말씀도 많이 주셨고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제가 그 서면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잘해달라. 이런 말씀이지 인사권을 가진 책임 이렇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래야지 국민이 직접 뽑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건 당연히 마땅하신 말씀이신데 우리 헌법의 78조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라는 전제를 붙여놨는데 그 헌법 국민께 약속드렸던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인사권을 붙여서 말씀하신 적은 없음. 우리 헌법상 국무위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음. 이렇게 돼서 혹시 총리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 인사권을 가진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운운하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들은 말씀은 물론 인사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사권을 가진 책임 총리 이런 말씀은